이집트 인문예술 6. 이집트로 가자. 인문예술 6이 아니라 5예요. 5. 아, 맞아.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언제 돌아오냐. 큰일 났네. 뭐가지요? 성대. 난 편도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성대야. 그렇다면 뜨뜻한 소주 한잔 하시면 아, 그냥 니들이 말만 잘 들으면 돼요. 때리라고요? 어. 아, 보자. 74쪽에. 인문예술 고대 이집트죠? 이집트. 야, 이집트 사람들이요. 뭐 만들어요? 이집트요? 이집트 사람들이 만든 게 뭐가 있냐? 니들 봤을 때. 그거 피라미드랑. 또. 그 스핑크스 스핑크스 또. 미라 야, 씨. 알잖아. 이거는 알아야지. 그런 거 왜 만드냐? 이집트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동양 사람들하고 달랐던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현실이 중요해? 아니면은 사후세계가 중요해? 사후세계가 중요해요. 근데 봐봐.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응? 흙으로 가죠. 근데 죽으면은 죽을 때 모습 그대로가 아니야. 아니 이집트 사람들은 죽었으면은 죽은 모습 그대로 간다고 이어졌어요.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미라 같은 걸 만든 이유가 뭐야? 죽었으면 그 모습 그대로 가. 왜?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육신으로 다시 환생한다고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 최상의 보존 상태를 유지를 했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장기나 뇌 같은 거 다 부시고 그 사람 그대로 본떠서 만든 거잖아요. 왜?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니까? 다시 이 몸을 써야 되니까. 근데 동양은 사후세계가 더 중요하죠. 그냥 묻어버리죠 그냥. 어차피 올 거 아니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뭘 만들었다? 뭐 조각상이나 그런 걸 만들었는데, 뭔가 조금은 그런 거에도 그 사람들의 철학이나 아니면은, 뭐라 말해야 돼? 그다음에 문화가 담겨 있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봅시다. 얘는 이제 주제가 하나로 된 지문이기 때문에 따로 볼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지문으로 보자.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간이 저승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혼이 들어가 사용할 육체가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부패해서 없어질 신체 대용품 역할하는 조각상을 만들어 묘지 내부에 방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내세에서 영혼이 살아가리가 노년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년의 모습으로 조각상을 만들어서 얘기를 했대요. 죽은 이의 사실적인 모습이 아닌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조각상에 표현하려고 한 것이다. 왜? 이 몸 써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라 대신에 이번에는 조각상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조각상도 어떻게 만들었대?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이상적인 모습. 만약에 80에 죽었으면 20살에 조각상을 만들어서 거기 살아가게 한 거죠. 이처럼 만들어낸 미술품이 실제 인물을 대체한다는 생각은 고대 이집트 미술 전반에 깔려 있다라고 합니다. 미술 얘기 나와서 예술 지문 같네요. 당시 사람들은 조각상이 묘사되는 실제 인물과 똑같이 생겨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조각가들은 미리 조각상을 만들어서 보관해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쇼핑하듯이 한 거예요. 야, 너 죽으면 어느 관에 붙일래? 골라. 이거였던 거죠. 기성품이었던 거죠. 조각상 특징이 여기서 쭈르륵 나올 겁니다. 이 문단에서는. 그래서 조각상 특징 좀 체크를 하고 갑시다. 첫 번째는 미리 조각상을 만들어서 보관했다. 구매자가 조각상 제작을 의뢰하면 조각가는 조각상의 주인의 이름과 칭호를 붙임으로써 조각상이 나타내는 대상을 지칭하였다. 당시에는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비례 기준이 통용되었는데 당시 조각가들은 이 비례 기준에 따라 조각상을 만들어야 했다. 자, 두 번째. 비례 기준에 따라 조각상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비례 기준이 뭔지 아시죠? 인체 비율이나 그런 것들 정해놓은 거. 카드는 황금 비율이 몇 대 몇이지? 7대 3인가? 7대 3으로? 그래서 카드 같은 게 그 황금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며. 그들은 이 그림과 같이 격자 도안을 고안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책 보시면은 이렇게 모는 종이로다가 이렇게 했죠? 여기에서 신체의 각 부분의 비율이 정확하게 규정되었다. 이게 비례 기준이었네요.
정사각형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면 조각상의 크기는 달라지지만 각 신체 부분은 조각상 내에서 항상 일정한 비례를 갖게 되었다. 그렇죠. 크기는 달라지지만 뭐 1대2, 4대3 뭐 이런 비율은 똑같아라는 거. 인물의 자세 또한 정형적이어서 대부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 이게 특징 셋. 서 있는 자세도 남성은 걷는 모습, 여성은 발을 나란히 모은 모습. 이게 특징 4. 고대 이집트 조각상 대다수는 석회암이나 화강암으로 만들었대요. 이게 5. 5가 이상해. 자, 목재는 근데 암석보다 가공이 쉬워서 신체 형상을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집트 특성상 나무가 별로 없대요. 목재가 별로 없어서 부유한 사람만 목재를 사용할 수 있었다. 6, 특징 6 나왔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 일치 문제에서 나오겠죠. 찾기 띠꼬운 거. 그래서 1, 2, 3, 4, 5, 6, 6가지 특징 알아봤습니다. 무서워? 아우. 키가 안 다셨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회화나 부조 역시 조각상처럼 실존 인물을 대체품으로 간주했대요. 즉, 뭐도? 그림도 실제 인물을 대체한다고 믿었대요. 현대 회화나 부조에서는 일반적으로 멀리 있는 대상을 가까이 있는 대상으로 작게 그리는 원근법이 사용되었다. 야, 원근법은 알죠? 문과도 알아요, 원근법은. 그죠? 멀리 있는 거는 어떻게? 멀게. 작게지, 미친놈아. 그러니까 멀게. 멀리 있는 거 어떻게 보이냐고. 멀리 있는 거는 작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그리죠. 그게 원근법이잖아요. 멀리 있는 것도 보이지, 멍청아. 눈 한번 찔러줘 그냥. 그들은 대상을 사실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하기보다는 잠깐 여기 원근법이 사용됐지만 자 여기 특징이죠. 고대 이집트에는 원근법이 사용되지 않았대요. 이거는 뭐의 특징이야? 회화나 부조의 특징이죠. 위에는 아까 조각상의 특징이었고. 왜? 사실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하기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분명하고 완전하게 드러내길 원한 거죠. 대상의 본질적인 모습을 잘 담은 미술품은 실제 인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1m 80이면은 멀든 가까이 있든 1m 85로 그린 거야. 원근법 무시한 거죠. 왜? 그게 그 사람의 본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뭘 썼다? 여기서 여기로 가야겠죠? 정면법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정면법이 뭐야? 대상의 각 부분을 분해하고 각 부분의 본질적인 인상이 가장 잘 드러나도록 표현한 뒤 새롭게 조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을 딱 봤어. 근데 이 사람이 눈이 커. 그럼 눈 큰 거는 옆모습이 더 잘 나타내? 앞모습이 더 잘 나타내? 그렇죠. 눈은 앞으로 그려. 근데 코 같은 거는 옆이나 앞이나. 그리고 코는 옆으로 그려. 입술이 두툼해. 그건 앞이나 옆이나. 그건 뭐야? 그 사람의 특징들을 그렇게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눈은 정면에서 본 거, 코는 옆에서 본 거, 어깨가 넓어? 어깨는 정면에서 본 거, 팔은 막 굵어? 근데 옆에서 봐야 되잖아. 팔은 옆에서 본 거. 그걸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쳐요. 그럼 어떻게 돼? 몸이 막 뒤틀려 있지 않겠냐? 그런 식의 정모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대 이집트의 회화나 부조는요, 실제로 있을 수 없는 형태의 사람이 나타난답니다. 왜? 정면법 때문에. 가변적인 현실과 달리 내세는 불변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순간적이고 변덕스러운 모습이 아닌 대상 그 자체를 완전히 그려내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풍경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대요. 그 말인즉슨 뭐야? 호수가 크면은 위에서 본 거, 호수는 위에서 본 걸로 하고 나무는 옆에서 본 걸로 크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또 풍경도 정면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거죠. 그래서 어떤 예술평론가는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본 것을 그린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을 그렸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뭐야? 정면법, 그 사람의 특징, 인상, 제일 나타내기 편한 것, 기억에 남는 것들을 그렸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보자, 뭐야? 어이구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래, 회화나 부조를 만들 때도 격자 도안 사용했는데 밑바탕에 격자 도안을 먼저 깔고요. 인물의 신체 윤곽을 그린 뒤 각 부분을 정면법에 따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물의 이거 특징이네요. 지위와 관계없이 인물들의 모습, 신체 비례는 모두 유사하게 표현. 왜? 격자 도안이 따로 있었대잖아. 지위 상관없어. 크기 상관없어. 왜? 그 비율에 맞춰서 그냥 늘려버리는 거야. 따라서 그들은 좋은 옷, 장신구를 덧붙임으로써 지위가 높음을 드러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또 어디서도? 조각에서도 그리는 법, 나타내는 법은 똑같아요. 뭐 예시 들어주네요. 그래서 뭐 왕이나 뭐 누구 왕비는 왕관과 머리띠 2건, 그래서 장신구나 그런 거 나타낸다고 아까 나왔죠? 사용했고, 그 외 백성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비례 기준을 건축에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거 조각상, 그 다음에 뭐야 이거 그림, 그 다음에 건축까지. 이번엔 건축 봅시다. 건축도 그럼 뭐 하겠어요? 비례 기준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이집트의 설계대로는 방에 배열만 있을 뿐 축척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축척이 뭔지는 아시죠? 축척이 뭐예요? 축과 아니 야 지도 그릴 때 넌 진짜 100m를 실제 100m를 지도에 그려요? 100m는 1cm로 나타낸다. 이거 나타내는 게 축척이잖아요. 그게 없대요. 왜냐? 이 새끼들은 실제로 그걸 했다라는 겁니다. 100m야? 그럼 진짜 100m. 실제로 거기다가 새겼대요. 그리고 그 위에 석재층을 쌓을 때마다 같은 작업을 반복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건축물에 사용된 묘사가 실제 사물을 대체하거나 현실 또는 내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대요. 그래가지고 건축물도 뭐야? 1:1 스케일로 만들었던 거죠. 예를 들어 이집트 묘지에 가짜 문이 많이 발견된답니다. 가짜 문. 왜? 가짜 문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드나들기 위한 문이고요. 또한 묘지나 신전 입구 위에서 사자나 뱀의 형상을 한 모형이 있대요. 그 경우는 뭐예요? 모형이 묘지나 신전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묘지의 벽면에는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는 현세의 반영으로 여겨졌던 내세의 생활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그려줬다는 거고요. 그림은 죽은 사람을 보호하고 양식도 공급하고요. 그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또한 벽면에는 수많은 주문이 쓰여 있는데 이 주문은 뭐래? 죽은 이가 다른 세계로 가는 여행을 도우려는 의도래요. 그 다음에 신입구에는 거대한 사다리꼴 모양 탑문인 파일론이 있는데 파일론은 나쁜 새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기능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고 지문 끝이에요. 그리고 뭐야? 이집트의 도안이래. 조각상, 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건축 같은 것들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는 예술 지문이었어요. 근데 예술 지문인데 인문, 그 사람들의 문화나 철학 같은 게 담겨 있었으니까 인문이라고 봐도 되겠죠. 다른 거 풀어보세요. 1번이 뭐냐? 내 친구한테 까는지 어떻게 말해? 1번에요? 네. 자 2번. 왜요? 그럼 1번은 왜 아니에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이의 영혼이 조각상에 들어간다고 여겼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감았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조각을 했다. 그래서 얘는 왜 틀려요? 아이. 왜? 자세. 착한 자세는 안 두 가지밖에 없어. 좋죠. 서 있거나 걷는 모습이거나 여자면 발 모으는 거다. 그거밖에 없었고요. 자신의 개성? 뭔 소리야? 만들어 놓고 골라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가 없었죠. 나머지는 다. 그렇죠. 왜? 맞아요. 이게 뭐야? 무슨 법인데? 그렇죠. 원근법이죠. 원근법이 안 쓰이고 뭐가 쓰였다? 독특한 정명법이 쓰였다. 격자 도안 사용해서 각각 크기가 다르더라고. 조각상 내에서 일정한 신체 비율을 유지하였다. 그렇죠. 얘는요? 맞죠? 맞아요? 그러면 맞네. 맞죠? 그래서 비례랑 헷갈렸어요. 그 다음에 고대 이집트의 조각가들은 의뢰한 실제 모습 40평에보다 이상적. 이거 아까 요거 얘기하면서 여기 얘기했잖아. 네. 그 다음에
2번은요. 기억의 의미가 뭐예요? 기억? 기억. 기억 어딨냐? 고대 이집트인들은 본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알고 있던 걸 그렸대요. 이 말이 뭐라고요?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 기억 속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여기는 것을 나타내려 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1번부터 맞으니까 찝찝하니까 밑에 봐주자. 사실적인 회화보다 감동을 주는 회화? 에이. 감동이라는 말 단어 자체도 안 나오는데 뭔 소리야? 3번 심상을 수양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보지 못해. 이거 뭔 소리야 이게 또? 감상자의 감성이 아닌 이성을 자극해야 돼요? 에이. 그래도 뭐 이런 말 없죠? 구매자가 이러한 대상의 외형적 특징 잘 부각하는 것이 회화에서 중요해요? 구매자 얘기는 회화에서 나왔습니까? 조각상에서 나왔습니까? 조각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도 아니죠. 탐계 너무 쉽죠 얘는. 그 다음에 A, B. A는 뭐고 B는 뭐예요? B는 딱 봐도 뭐야? 조각상. A는 저 여기 부조라고 나와 어디 갔어? 부조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 갔어? 여기 있죠. 부조로서 A가 부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조각상은 신체 비율 똑같이 만들었고 부조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게 정면법이죠. 부조가 아까 뭐라고 했어? 원구법이 아니라 정면법을 사용했다며. 자, 풍경 사용되지 않았던 정면법이 A에 사용되었다. 맞아요? 왜 틀려요? 정면법은 풍경에도 사용됐다고 얘기했죠. A는 부조이므로 조각상인 B와 달리 정확한 비례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고 맞습니까? 왜요? 조각상. A는 부조이므로 조각상인 B와 달리 정확한 비례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고요. 조각상도 이거 쓰지 않았습니까? 조각상이 이거 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한번은요. A에서 인물의 어깨인 정면, 다른 측면. 그래서 실제 대상을 대체한다는 생각과 관련이 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거? 이상적인 거 쓰려고 했다고. 본질적인 거. 정면법을 쓰려던 이유는 본질적인 그 사람의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다. 왜? 그래야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B가 목재로 만들어진 것을 보니 조각상은 왕의 모습을 나타내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하의만 입고 왕이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왕관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죠. 목재지만 왕은 아니다. 그 다음에 B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조각상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 유사한 자세? No. 남녀 자세 다르고 아까 나왔었죠. 그 다음에 4번 고대입니다. 했죠. 뭐뭐 있었다. 뭐는 뭐 일렉트로닉 파일로는 뱀의 형상을 한 모형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러니까 이 건축물은 각 층마다 바닥에 크기 같은 실제 내가 아까 얘기했죠. 1대1 축척 없는 이유가 뭐야? 실제 리얼 스케일로 셌다 이거죠. 2번은요. 재물을 바치는 그림 벽화는요. 내세의 생활이다. 맞아요? 그렇죠. 왜? 아까 우리 지문의 내세 벽화는 내세에서의 생활을 나타낸다. 3번은요. 건축물에 쓰인 주문은 믿음과 밀접한 관련. 그것도 위에서 찾으면 되죠. 맞습니까? 주문도 뭐 막아줄 것이다. 그래서 그걸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다리꼴 탐문 이게 뭐예요? 이게 파일론이었죠. 그 다음에 동물 형상의 조각상은 방문자들이 문을 찾기 쉽게 돕는 역할을 합니까? 파일론은 무슨 역할이었어요? 오히려 막는 역할이었죠. 뱀도 뭐였어요? 막는 역할이었죠. 답 4번이네요. 그 다음에 이 제일 어렵다며요. 저게요?
어렵다는데? 다 뭡니까? 한번 제일 어려운 거 맞네요. 왜요? 답 몇 번이죠? 답은 5번입니다. 왜요? 어이없는데요? 영성아. 자, 5번 보시면요. 여기에는 주근이가 다른 세계로 가는 여행을 도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죠. 담겨 있다. 뭐예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그의 말에는 단호한 뜻이 포함되어 있다. 맞잖아요. 3번도 느낌 있잖아요. 3번이요. 전모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드러나다죠. 여기 있는 드러나다 뭐죠? 본질적인 인상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한다라는 건 진짜 뭡니까? 진짜로 이렇게 나온 거. 그렇죠. 핏줄이 드러나다. 하지만 여기 있는 거는 사건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게 밝혀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5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